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사는 곳은 눈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눈비가 뭐냐면요,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눈하고 비가 합쳐져서 막 내리는 거예요. 이럴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 길이 이제 얼거든요. 길이 얼 경우에 사고가 참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교통사고 환자 2분이 또 오시기도 하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교통사고 환자가 맨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내가 이 맨 처음 교통사고 환자가 왔었을 때,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리더를 해 가야 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교통사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는 한 12년 정도 한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와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케이스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한 달에 한 2케이스 정도씩은 하지만 이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내 잘못이든 상대방 과실이든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꾸준히 오고 계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와 연관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줄게, 너 이만큼 줘, 이런 식으로의 비즈니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많이 드릴 경우에는 왠지 나중에 우리가 좀 슬로우할 때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있죠. 솔직히 민감하게 계시지만, 그쵸?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저는 그게 싫어요. 저는 그게 싫고요. 저는 남들에게 손 벌리는 게 별로 저는 안 좋습니다. 저는 그런 거 싫어요. 왜냐하면 꼭 언젠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손을 벌리면 나중에 꼭 제가 그보다 더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어쩔 경우에는 제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환자가 안 왔는데 왔다고 하는 거라던가, 또는 이번 주에 왔는데 이걸 저번 주에 온 걸로 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던가, 그렇죠? 또는 횟수를 많이 해야 된다던가, 예를 들면 아주 경상이시고 많이 안 다치셨는데 메디컬 페이먼트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해야 된다던가, 그러니까 이거를 환자의 통증과 아픔을 얼마나 아픈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케이스로 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이 아니라 공장이 되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들만 케이스만 보게 되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력은 없어지고 돈은 많아지고 자기 개발 재투자는 안 하게 되고, 그냥 일은 안 하고 나중에 또 어소시에이트 닥터들 더 많이 데려와서 자기는 놀고, 쉽게 가는 거를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쉬운 거는 항상 그 많은 유혹이 도사리더라고요. 많은 유혹이 도사리는데 그중에 너무 쉬운 길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저입니다. 저는 쉬운 길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.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원장님들 중에 나는 그냥 PI만 할 거야, 나는 교통사고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. 혹시나 너무나 안 좋은 길로 빠져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그런 분들 따라 하시지도 마시고, 또 그런 길로 너무 많이 또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오해하지 않고 동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해 주셔서 뉴 페이션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있지만, 지금 제 병원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셨던 우리 환자분들이 사고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잘해요. 제가 미리 다 교육을 해놨거든요. 어떻게 했냐면,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적으셔가지고요, 병원에 붙이세요.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시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,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정말 오실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씀도 들으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. 근데 미리 말씀을 해 두시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, 닥터 신이 이러라고 했지, 우리 닥터 킴이 이러라고 했지, 닥터 박이, 닥터 최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, 왜 기억이 나신다 그래요.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건데요. 먼저 사고가 날 경우에 내 몸이 아프다, 이상하다 이러면 집에 먼저 전화하시지 말고요, 먼저 911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. 911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, 다쳤다 라고 해야 911이 꼭 우리 사고 난 곳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.
911이 온다는 거는 경찰도 온다는 거고요. 그리고 911이 온다는 것은 그 사고에 대한 그 조사 경위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 이후에 여유가 되신다면 내 과실일 경우든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든 상대방 그 운전자의 보험증이죠. 보험증에 나와 있는 이름,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 번호, 그리고 그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, 그렇죠? 그리고 나와 교통사고가 난 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, 세단인지 밴인지 트럭인지 무슨 색깔이었는지,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몇 년식인지, 2019년도식인지 2020년 새로운 차종인지, 또는 뭐 10년 된 중고차인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요. 여유가 되신다면은 사진기로 내 차가 사고 난 그 데미지 부분, 상대방 차가 사고 난 데미지 부분, 그리고 내 차 사고가 난 주위 근처에 있는 그 환경들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.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사고가 났고 그 당시에 내 차에서 스퀴즈 마크라 그러나요? 그 자동차 바퀴 그 마크도 났고, 상대방 바퀴 스퀴즈 마크도 있었고, 그리고 내 차가 이만큼 부서져 있었고, 그때 상황이 얼음이 있었고, 눈이 있었고, 비가 오고 있었고, 어디였고, 이게 다 이게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. 개중에 어떨 때는 우리 환자분들 중에 차에 카메라가 이미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것도 참 좋아요. 했다 해도 이제 내 차 데미지가 얼마나 났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차 손상된, 그렇죠? 그 데미지가 된 부분을 사진을 찍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 케이스가 진전이 될 때, 이거는 뭐 한두 달에 케이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때가 있어요.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. 이럴 때는 항상 폴리스 리포트를 재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면 꼭 이걸 나한테 갖다 달라. 그리고 클레임 번호가 뭐냐,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. 클레임 번호는 환자가 자동차 사고 보험회사에 나 사고 났어 라고 클레임을 올렸을 때 나오는 번호예요. 그래서 클레임 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클레임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.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, 굉장히 미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나는 클레임 안 할래요.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고 해서 고치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괜히 유도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클레임 하시면 큰일 납니다. 한 번 클레임 들어가면 그거 무효화 못 시켜요. 그러니까 클레임이 한 번 들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단,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내 사고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. 근데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내년에,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다시 보험서를 이렇게 보험 명세서를 보니까 보험료가 이만큼 올라왔어요. 이거 혹시 제가 여기서 치료받아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올라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. 절대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. 내 잘못이 아니어서 사고가 났다 해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저의 과실이 아니라 그냥 클레임을 올린 것만으로 해서 교통사고에 인볼브 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신 분보다는 약간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가진 않아요. 제가 지금까지 알아봤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사실 매년 올라가긴 하거든요.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사고가 안 났다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코드, 그렇죠? 뭐 9007이라던가 9006이라던가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코드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통 다 같이 제너러스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잘못을 안 해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같은 우편번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사고가 그때 많이 나서 보험료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,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교통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맨 처음에 오면 이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그 그 선입견은 어디서 이제 받는다고 하시냐면은요, 환자가 오셨을 때 미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뉴 페이션이면 뉴 페이션, 예를 들면 이그지스팅 페이션일 경우에 이그지스팅 페이션. 교통사고 왔을 때 어떤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모시고 치료가 시작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. 이 어떤 서류가 있는지가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고,
그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만 우리 선생님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이 오셔도 정말 물 흐르듯이 정말 스무스하게 이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리포트를 쓰고 하실 수가 있어요. 서류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. Objective Finding, Subjective Finding, Assessment Plan 다 중요한데요.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가 뭐냐면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어디가 다쳤고 그래서 뭘 했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환자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서류를 제가 그동안 그 경험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만들어 놓은 서류도 되게 많거든요. 이거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강의 시간에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가 나셔서 오셨을 때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야 하고요. 만약에 많이 다치셨다 하면 그분들 정말 잘 치료하셔서 정말 빨리 회복되는 그런 우리 원장님들, 회복되게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병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직장상해도 마찬가지죠. 근데 직장상해보다는 일단은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. 각 주마다 또 달라요. 그리고 또 교통사고 케이스를 주관하는 어저스터가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프로퍼리 데미지 어저스터, 한 명은 메디컬 어저스터입니다. 이 이 데미지 어저스터하고 메디컬 어저스터가 어떻게 서로 이제 도움을 주냐에 따라서 치료도 부드러울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치료가 더 이렇게 꺾어러질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디컬 리포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서류, 메디컬 리포트, HIPAA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. 그리고 물론 보험 빌링이 중요하죠. 근데 교통사고는 보험 빌링보다는 일단은 메디컬 리포트하고 서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.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막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환자가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, 우리 원장님들 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, 알고 싶은 거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또 답글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. 미국 상황이 어떤지, 한국에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들, 한국에 있는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, 물리치료사 선생님들, 궁금하신 부분,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올려주세요.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성껏 답글 정리해서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